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맞이 대표 명소들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시민들을 일일이 막을 수 없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부부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고 초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은 42.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불황과 투자 과열이 겹치면서 급증한 가계빚이 향후 경제 회복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며 겨울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눈이 내려 땅이 얼면서 미끄러워지고 추운 날씨로 인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츠리며 걷다 보면 작은 넘어짐에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에게 더욱 강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들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양형위는 이 같은 범죄에 형을 무겁게 할 수 있는 8개의 특별 가중인자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대폭 올리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이를 적용받은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음속으로 저마다 소원을 빕니다. 올해 경자년 첫날 울산 간절곶의 모습입니다.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인파가 몰리는데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예년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자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간절곶 일출 장면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해맞이 명소인 포항 후미곶도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취소하더라도 현장을 찾는 시민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더라도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겠지요.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죠. 워낙 코로나가 더 세니까 그거는 각 도로마다 그 보건소에 나오든지. 포항시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울주군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인파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에게 준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절반에 달했는데요. 또 국민들은 확진 못지않게 확진자란 낙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우리 사회의 속사정,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일자리 충격이 가장 컸던 4월. 일자리는 1년 전보다 47만 6천 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상황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5월 조사에서 코로나 사태 뒤 실직했다는 사람만 14%, 임금이 줄거나 무급휴직 중이란 사람이 36%나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정점인 7월엔 73만 명,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같은 달 39만 명에 달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1분기 임시일용직의 가처분 소득이 작년보다 3.4% 떨어진 겁니다. 소득 최하위 20%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가 5.4% 감소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확진 못지않게 뒤따를 비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번졌던 1차 대유행 때인 3월부터 5월까지 확진보다 낙인을 더 걱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후 다소 완화됐던 이 같은 경향은 10월 다시 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우리 사회 경향이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적극적인 검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유행 확산을 하루라도 빨리 억제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는 면이. 다만 우리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94%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1위였고 3월부터 5월 100만 명당 사망자 수도 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적었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 제한을 받는 시설이 늘어났죠. 그런데 똑같이 커피를 팔더라도 어떤 곳은 실내 취식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해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음료는 취식이 안 되시고요. 스낵 제품 하나라도 구매를 하셔야지 되세요. 음료와 주전부리 하나를 주문하고 자리를 편 사람도 있습니다. 만화 카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외부 음식은 안 되시고 저희 파는 거는 다 음료랑 음식 같은 거 다 가능하세요. 같은 시각 발길이 끊긴 프랜차이즈 카페 주변은 적막함만 감돌았습니다. 일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만화 카페 모두 대체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는데 방역 당국이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파는 곳처럼 영업 형태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제한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나온 홀덤펍도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선제 방역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꼼수 영업도 문제입니다. 최근 경찰은 저녁 9시 이후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영업한 업주와 호텔 주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대책의 형평성 문제와 사각지대를 모두 우려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단계별 기준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세밀한 방역 수칙을 더 지키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 사회의 멈춤을 두고 방식과 기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가 처음으로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26만 쌍으로 전년에 비해 6만 쌍 줄었는데 이 중 초혼부부는 99만 8천 쌍입니다. 초혼부부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초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은 42.5%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는 0.71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는데 맞벌이보다는 외벌이일 때 무주택보다는 유주택 부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내세웠던 광고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G 연결은 틈만 나면 끊기고 심지어 LTE보다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비싼 5G 요금제를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지만 일단 그냥 대리점에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냥 그분들 제안하는 대로 받기는 하는데 제가 돈을 좀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 번화가라 할 수 있는 대학가에서도
5G가 LTE로 바뀌거나 LTE로만 유지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G 폰인 아이폰 11을 자급제로 산 뒤 알뜰폰 서비스의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애플 충성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폰 12 시리즈에 알뜰폰 LTE 요금제를 결합한 가입자들은 그 전달보다 많게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고 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5G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은 5G가 속 시원하게 터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 아까운 것도 있기도 하고 답답한 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계속 5G가 더 많이 되게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5G 자체의 문제로 알뜰폰 LTE 요금제 수요가 늘어나는 건 5G 이용자 1,000만 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실입니다.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상품 유지가 힘들 정도의 위기죠. 과다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 남발 탓인데요. 앞으로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받으려면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300%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급이 지정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인 반면에 대다수의 72.9%는 할인, 25.3%는 현행 유지가 되는. 금융당국은 잦은 통원 치료가 불가피한 암, 치매 환자 등에게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상품은 내년 7월 도입되며 할인, 할증제는 통계 수치를 확보한 뒤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추궁했습니다. 갖가지 돈줄 죄기에도 11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04년 집계 이래 최대인 1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잔액이 1,000조 원에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끌에 쓰이는 신용대출만 한 달 새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당국이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자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당분간 증가세가 멈출 가능성도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수급 불균형과 통화 완화 정책 지속 기대감에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가계빚이 더 늘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불어난 빚이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충격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 이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그렇게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끌과 비투로 급증한 가계빚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더 이상 신용을 공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때 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 많이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게 된다면 못 갚게 되면 결국
부실화가 되는 거고요. 점점 커지는 비탄 우려에 한은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점검 사항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통조림 등 3만 3천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지난달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에선 범죄 전력이 있던 40대 A씨가 고시원에 들어가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절도, 작물, 사기 같은 재산 범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5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재산 범죄를 저지른 만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도 같은 기간 1,600여 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의 처벌 위주의 접근은 재범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꾸 형사정책으로 다루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되고 전과라는 낙인이 붙게 되면 이건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서 누범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방체계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어렵게 만드는 CCTV라든가 보안장치라든가 이것도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은 단발성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를 활성화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죠.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정부 지자체 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고나 음료 만들기 영상들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매장에서는 물론 직접 이런 음료들을 만들어 먹는 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들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유튜버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따라서 해보게 되고 만들어 먹어봤는데 당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가 가맹 점수가 많은 브랜드들의 달고나 음료 35개 제품과 흑당 음료 40개의 당류 함량을 분석해봤습니다. 달고나 음료 한 잔의 평균 당류 함량은 식약처의 일일 당류 기준치의 30%를 넘어 각설탕 11개를 넣은 거나 다름없었고 흑당 음료도 각설탕 12개가 들어가 있는 셈이었습니다. 특히 달고나 음료는 같은 커피류인 아이스 카페라떼의 4.5배, 바닐라 카페라떼보다도 1.3배 높은 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함량을 메뉴판 등에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해주면 많은 도움이. 서울시는 또 업체들이 당을 줄인 레시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가 이었습니다. 다툰 후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아이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야! 무무! 거기서! 일로 안 와? 어이구 또 저런다. 아래층에서 올라오겠다. 아휴 웬일로 사이좋게 잘 지내나 했더니 얘들아 또 무슨 일이야? 아빠! 누나가 때렸어. 네가 먼저 내 거 맘대로 가져갔잖아. 봄이야 그래도 네가 누난데. 잠깐만! 어? 잠깐 기다려봐. 찾았다. 짠! 아빠, 이거 머리에 써봐봐. 자. 어? 이게 뭐니? 응, 발명한 통이가 만들어준 거야. 아빠의 마음이 무무 아니면 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뻥 하고 풍선이 터질 거야. 그래? 좋아. 하지만 풍선이 터질 일은 없을걸? 아빠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맨날 무무 편만 들면서 두고 봐야지.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
안녕하십니까. 절대 토론의 보미 무무 아빠입니다.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보미와 무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미부터 말해보세요. 네,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종이컵으로 멋지게 탑을 쌓고 있었는데요. 자, 우와, 다 쌓았다. 야, 무무, 너 무무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무를 때렸어? 때렸잖아. 여기 이렇게. 그렇다고 동생을 때려? 그거 다시 싸우면 되지. 그럼 무무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누나가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맞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아? 근데 아빠는 맨날 무무 편만 들고. 아빠 나빠. 아빠가 무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보미가 누나니까. 아, 이런. 보미가 무척 속상했겠군요. 그런데 무무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종이컵을 가져갔죠? 아니야. 누나가 전에 맘대로 놀아도 된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아, 보미 어린이 진정하고요. 무무도 가지고 놀고 싶으면 누나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가지고 놀아야죠. 맞아. 알겠죠? 그리고 보미도 무무를 때린 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럼 무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해야죠. 보미도 때린 건 잘못한 거니까 호해주세요. 자, 미안해, 누나. 보미도. 응. 휴, 안 터졌다. 보미야, 아빠 이 정도면 잘했지? 조금? 풍선이 안 터졌는데? 그래도 엄청 커졌잖아. 터질 뻔했어. 알았어. 다음엔 하나도 안 커지게 할게. 진짜? 진짜. 그럼 약속. 그래, 약속. 근데 아빠, 누나 통이 형이랑도 약속했다. 둘이 결혼할 것 같아. 야! 너! 아빠, 누구나 너 거기 앉혀! 아이, 동생한테 또 저런다. 형제간의 다툼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친숙한 관계인 형제 관계에서 다툼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연습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툰 원인을 부모가 다 알 수 없으므로 다툼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아이 편을 섣불리 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들어본 후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표현으로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세요. 부모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안할 때는 아이들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젠 심각을 넘어서 위기가 됐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의식과 함께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여의 시간 동안 국민적 피로감이 증가하며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 구멍을 통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모두가 합심하여 그 구멍을 메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요가포커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